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미중 간의 한반도를 논의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새로운 동맹으로의 그런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전략 동맹이라는 것이 현재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게 5029라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참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한미군이 갖고 있는 굉장히 비밀의 요소인데 그것이 하면서 그것도 우리 정부가 주권 국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관심, 한반도에 있어서 관심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유사시 됐을 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원하는 아마 한미가 같이 그것을 빨리 관리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우리 노무현 정부는 이거는 한국의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군이 북한으로 들어간 것에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점, 굉장히 절묘한 시기였는데 그 시점 직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이빙거하고 젤릭이라고 하는 국무부 부장관 사이에 전략 동맹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한반도 장래 문제에 대한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됐고요. 거기서 WMD 관리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재작년에 USIP에서 나온, CSIS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일단 유사시에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WMD를 관리하는 쪽으로 중국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논의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USIP 보고서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그 시점 속에서 이게 미국의 입장 속에서는 한미 간에 안 되면은 WMD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결국 그거는 한미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는 한미가 신뢰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활발히 논의해야 되고요. 또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만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국에서는 미국과 중국도 한반도 북한 장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미국과 일본은 공동 작전 계획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일본, 중국이 모여서 트랙 2에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랙 1에서도 이제 미국, 일본, 중국이 모여서 얘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한 대화를 여태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런 논의들이 활발화되고 있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원 기자님께서 이제 파키스탄, 아프간 참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과거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3,700명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라크는 상당히 좀 명분이 없는, 좀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또 부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인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3,700명의 병력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오바마고 지금 아프간에 40여 개 국가가 참전하고 있고 명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라크 전쟁 파병과는 좀 다르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3,700명에 달하는 그렇게 많은 병력을 보내놓고는 불과 몇백 명을 보낸 고이즈미 총리는 굉장히 부시 정부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별로 그렇게 많은 컨트리뷰션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필요하는, 오바마가 필요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같이 싸울 수 있는 전투 병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협력해주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서 이거를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바마가 필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좀 이니셔티브를 취해주는 그것이 꼭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동맹국이 그런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오바마 정부가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투경력보다는 그쪽이 더 지금은 당장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2분만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 중국 문제를 얘기하면서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스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잠깐 선택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파워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 너무 우리가 의존돼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굴욕적인 저건데 중국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독자 외교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주파의 하나의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미중 관계가 그런 관계냐에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각자 다른 하나의 진영을 맞는 캠프의 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없이는 중국이 성립이 안 되는 사회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어디서 쓰느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브랜드들은 전부 다 미국 브랜드들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나이키 운동화, 휴렛 패커드의 프린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보드 아니면 무슨 모든 것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사실은. 즉 미국은 물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부 아웃소싱해서 세계의 굴뚝 공장이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월마트라는 데를 가면 거기서 파는 그 값싼 물건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관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상호 의존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데도 중국의 힘이 무지 크죠.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이 커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 국익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굉장히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이 정의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글로벌한 차원의 세계를 안정시키고 세계를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국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전략 동맹 관점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김민